사실 뉴스만 봐서 알았지 저한테 이런 일이 올 줄이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전세 보증금이 1억이 넘었었어요. 5천만 원대 못 돌려받을까 걱정되는 거죠. 지난 2016년 김해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김상현 씨.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난 상황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 보증금이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한 5천만 원대 반토막이 났는데,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 돈을 가져왔으니까 돌려 어디서 갖고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집주인들은 보통 그 돈을 다른 사업에 돌리거나 다른 새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쓴단 말이죠. 그럼 자금 융통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대출을 받거나 할 텐데, 일반적으로 보통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똑같은 돈이 들어와야 저한테 줄 수 있는 게 더 수월하니까 못 돌려받을까 걱정되는 거죠. 하지만 김 씨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 새로운 집을 알아봤지만 결국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깡통 전세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전세값이 매매가를 역전한 깡통 전세. 피해자 상황으로 예를 들면 2016년 당시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전세값도 비슷한 수준인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 매매가는 7천만 원 선으로 뚝 떨어졌고 당연히 전세 가격은 5천만 원 수준, 50%로 반토막 났습니다. 즉 구매 당시 전세 가격으로 집을 구매하고도 3천만 원 정도가 남는 기이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집주인들이 보통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선 오히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세입자 입장에선 혹시나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올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집주인이 안 주겠다 딱 잘라서 얘기는 안 했지만 안 줄 수도 있다는 말 하나가 저희한테는 폭탄 같은 발언이거든요. 사실 뉴스만 봐서 알았지 저한테 이런 일이 올 줄이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막상 닥쳐보니까 와, 이게 진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돈 앞에서는 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주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최근 계속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은 김 씨처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진다면 보증기관에서 그 비용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로선 이사 비용의 중개 수수료에 보증보험 수수료까지 내려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방의 아파트를 1억 원으로 2년간 전세 계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25만 6천 원, 서울보증보험 기준 38만 4천 원. 1억 원을 지키기 위해선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전세 보증금을 왜 보험 수수료까지 내야 되는 것인지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들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까지 꼭 들어야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고, 아니 못 돌려받을 거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를 못 돌려받을 거를 우려해서 보증보험 들어놓는 것도 사실은 너무 우리 사회가 너무 집주인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조금 사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이처럼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부동산 시장에 깡통 전세의 공포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깡통 전세에 울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테니까요.